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IPO 공모주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그리고 풀리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뭐 기술 특례 상장이네, 테슬라 상장이네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서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IPO 열풍이 불었었고, 사실 지금은 IPO에 대한 관심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지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그때 당시 있었던 IPO 열풍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억에 젖어서 뭔가 이번에 어쩌다가 IPO 청약과 관련된 소식을 내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로부터 공지를 받았다.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마음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이럴 때 IPO 공모주 청약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상장에 들어오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상장을 가고자 하는 그 스타트업의 창업주, 혹은 유니콘 기업의 창업주, 플러스 그 유니콘 기업에 투자했었던 여러 가지 기관 자금들, 플러스 그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너무너무 답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스타트업 창업하는 분들이 뭐 거래소에서 뭐 면담을 하거나 뭐 기업 이제 심사 들어가서 발표하는 거를 보면 뭐 굉장히 좋게 여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회사에 자금이 뭐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달하면서도 더 큰 비전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좋게 포장을 하는데, 사실은 결국에 모든 이 이기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창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엑시시 목적입니다. 창업자도 결국엔 적절한 순간에 엑시트를 하고 싶은 게 목적이고요. 거기에 투자가 들어간 기관 자금들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대규모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IPO 공모해서 상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가 이제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먼저 공모가라는 거를 공모가액을 우리가 선정을 하죠. 근데 공모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아직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으니까 주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평가받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모가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자기네들이 알아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 평가에서 나온 그 결과를 거래소와 금감원의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자기네들이 따로 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이 쓰는 밸류에이션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주관성을 많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숫자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적용되는 모델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상장을 가는 게 모든 기업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기업 입장에서도 상장이라고 하는 건 일생에 한 번뿐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 갈 때 당연히 공모 자금을 많이 땡겨놔야 그 기업의 미래에 어떤 불확실성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그때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했었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평가를 높게 받아야 내가 구주 매각을 하든 안 하든 뭐 신주 발행으로만 간다라고 해도 장 내에서 팔고 나가겠죠. 높은 가격을 받고 팔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지표를 골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왜 이 지표를 설정했고 왜 이렇게 판단을 했어?에 대해서 거래소하고 금감원을 설득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상장하는 기업의 이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뭐 기술특례 상장이라거나 뭐 테슬라 상장, 매출만 가지고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런 친구들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루틴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처음 상장하기 전에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시게 되냐면, 와, 이 기업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매년 막 70%씩 성장했어. 이익이 막 50%씩 성장해요. 그럼 앞으로 최근 3년 동안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돈까지 제대로 조달하게 되면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세가 얼마나 더 낙관적으로 나올까 하면서 막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보통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는 상장 갈 때가 역사상 최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해관계자들이 당연히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상장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장 직전에 있는 해에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대로 많이 매출을 내고, 또 비용은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여러 가지 회계 테크닉을 써서 표면적으로 숫자를 예뻐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실적들은 그 다음 연도부터는 뭐 미뤄진 비용이라든가
혹은 너무 일찍 반영된 매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저조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혹은 논리적으로도 기업이 상장 갔을 때 기준의 실적이 역사적인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증되는 사실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게 주관사 입장 있죠. 상장을 갔을 때 이제 주관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요즘 보통 이제 뭐 총액 인수라는 방식을 통해서 즉 기업이 상장 갈 때 물량을 일단 주관사가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장에다가 풀어요. 만약에 유상증자 공모가는 그 물량이 다 안 받아졌다, 청약이 다 안 됐다 그러면은 주관사인 내가 떠안을게. 내가 자신 있게 밀어붙여 줄게 라고 하면서 피드도 받고 이런 구조를 짜서 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총액 인수를 주관을 하는 주관사 혹은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 주식 무조건 잘 팔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내가 주관하는 그 기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실적 미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시장에다가 메시지와 시그널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그널이 시장에 먹히게 되면 높은 가격을 받고 주관사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인수 주선료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안 됐을 때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사실은 그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에 최적화된, 반대로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청약을 받고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구조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IPO 청약하시는 거를 제가 뭐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업의 미래 전망 혹은 미래 비전에 너무나도 공감을 한다. 혹은 주가가 절대 떨어지지 못할 거라고 분석을 한다. 그건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제 분석이 되겠지만 이런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약에 들어가고 싶으신 건지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